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수익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면은 이게 반등에 성공했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8%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이제 8%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에 뭐 계좌가 다 지금 플러스 일별 단위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플러스가 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단타도 오늘 물만한 물고기처럼 칠 수 있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숨이 한 통 쓰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보면 자 아주 긍정적인 게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뭐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1조 이렇게 팔고 5천억, 6천억 이렇게 팔았는데 외국인이 파는 게 이제 좀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로 이제 볼 거고 기간이 이제 5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이제 주가를 방어한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5천억, 3천억, 2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개인도 이제 계속 사다가 드디어 팔았습니다. 반등에 이제 파는 거고 어제 산 개인들은 이제 수익이잖아요. 오늘 수익에 팔았는데 기존에 이제 20일 이때부터 계속 샀던 개인들은 자, 업종으로 보면은 20일은 여기거든요. 여기 20일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이 위에서 계속해서 사왔던 계속 여기서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반등해서 이제 못 버티고 좀 약간 약손절 하고서 나오는 개인들도 많았을 테고 어제 산 최근에 1, 2, 3 3일 3거래일 동안 산 개인들은 약 수익으로 이제 매도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매도가 줄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HLB를 한번 또 보면은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로 이제 상승을 했고 여기 지지선을 이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고 장중에 또 뉴스도 나왔었죠.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에 이렇게 나왔고 그 뉴스 기사가 나올 때 그 간담회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기자들 상대로. 그런데 그때 발표로 기대감이 올랐는데 또 다음 날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간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시간에 다 막 4%막 하락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 시장이 좋으니까 뭐 당연히 뭐 시간에는 뭐 기억도 안 나요 하는 식으로 갭상승 해가지고 2% 시작해서 끝났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좋으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 어제 시간에 하락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 이건 상한가는 아니니까 살짝 떨어졌거든요. 거의 2연상 그냥 대략적으로 2연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상당히 좋았고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좋느냐? 자, 그 오늘 이제 기사인데요. 어제 이미 얘기가 나왔죠. 그 페드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언리미티드 QE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완전히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QE를 했잖아요. 그 대규모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데 이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증시를 이제 떠받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해서 선제적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이제 총알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 0% 제로 금리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어떤 무기가 없냐? 제로 금리 이거를 말했어도 시장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필살기 쓴 겁니다. 야, 그동안에 좀 이 정도면은 시장 좀 진정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야, 필살기를 쓰자 해가지고 쓴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해제를 한 겁니다. 뭐 제한 없고 일단 기업들 너네 우리가 최대한 뭐 돈 그거 다 해줄 테니까 버텨라. 그래가지고 오르면은 이제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ETF 매입액 증가, 일본 은행이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투심을 장악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면은 야, 연기금이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라, 주가 방어를 해주는 거라 해서 개인들도 더 매도하지 않고 개인들 아니야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 개인들도 이제 연기금 믿고 이제
이제 같이 매수에 이제 동참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소프트뱅크도 자산을 매각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기 주식을 사겠다. 이것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주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18%나 급등을 했는데 2조엔이라고 해서 사상 최대 금액이거든요. 23조 원이면 상당히 큰 건데 51조를 팔고 그중 한 절반 정도 사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만약에 이런 그 사상 최대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메모를 해놨다가 혹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당장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또 기사인데, 이제 QE를 하면서 이제 무제한 기업들의 일부 신용 리스크를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에는 뭐라 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 금리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 국채 5천억 달러치랑 이제 MBS 주택저당증권 2천억 원 달러치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MBS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저당증권이 하는데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가 증권이거든요. 모기지, 주택은 주택인데 시큐리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죠, 제목 자체로도. 그래서 MBS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이 당연히 이제 증권이 있으니까 증권사 같은 이런 금융기관이 있겠죠. 여기 금융기관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우리가 흔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집 살 때 이렇게 하는데, 자,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 채권을 이제 대상 자산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게 기초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에 이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뭐 ETF 같은 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증권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증권화되어 있는 건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시장 지수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를 대상 자산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대상 자산이 뭐냐면은 시장, 이제 각 종목들이죠. 시장을 이제 대상 자산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요거 장기 대출해 준 거,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대상 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증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감이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뒤에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은행, 보험회사, 뭐 할부금융사, 이런 이제 회사들을 금융회사라고 하죠. 이 금융회사들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이제 대출해 줍니다. 이 대출 받는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죠, 사람. 뭐 법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대출을 끼고 산다. 이게 대부분 상식적인 거죠. 요즘에는 야, 누가 대출 안 끼고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이제 담보로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 30년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20에서 30년입니다. 이게 회수하는 시간이 20에서 3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돈이 묶인다. 아니, 그 20, 30년 동안 돈을 맡겨놓고 찾지를 못하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담보를 건을 이제 기초로 주택 저당 채권, 주택의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채권이라는 게 내가 이제 권리가 있던 거잖아요. 이 대출을 해줬으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채권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이 채권을 가진 거를, 뭐 은행들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거를 이제 유동화 중개 회사 SPC라고 하는데요. 이 SPC에게 파는 거예요. 팔았으면은 돈이 들어오죠. 아까 말했듯이 20년, 30년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유동화 중개 회사에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가지고 SPC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를 또 다시 담보로 해서 MBS라는 상품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이 이제 최첨단, 이제 세너난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터졌던 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서브프라임. 어쨌든 또 이거를 이제 담보로 해서 상품을 발행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또 이 상품이 넘어갑니다. 팔고 또 이 SPC는 또 현금화되고, 이 현금화된 걸로 또 다시 금융회사 주고, 그러니까 지금 다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MBS에 2천억 달러치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